형사사건의 시작은 범죄가 발생을 하고 그거를 수사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수사의 단서, 대표적인 거는 고소고발 또는 인지, 그리고 고소고발, 인지 중에 뭐가 많냐? 당연히 고소고발이 많습니다. 계속 이제 쭉 가보면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직접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형사소송법으로 규정되어서 줄었고, 그게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계실 때 법무부령으로 좀 넓히긴 했지만 여전히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여전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게 이게 내란죄인데요. 전 대통령이 됐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인데,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중요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하고 공수처는 몇 급 이상의 어떤 죄를 수사를 하라고 이제 수사권을 이렇게 주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경찰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내란죄가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실제로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내란죄가 이제 형법에 규정이 돼 있긴 한데 실제로 발생해서 수사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면서 이제 내란죄 수사가 되니까 이거 내란죄 수사를 누가 해야 되냐? 공수처에서 해야 된다, 뭐 검찰에서 해야 된다, 뭐 경찰에서 해야 된다, 뭐 아니면 통합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가면서, 모르겠습니다. 이걸 엄격하게 해석하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경찰이 해야 되는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각각 수사본부를 차리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공수처에서 이걸 수사를 해서 검찰로 넘기고, 또 이제 공수처법상 검찰은 받아서 수사를 더 할 수는 없고 공소제기를 위한 간단한 보완만 해서 공소제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제 구속기간 연장을 안 해주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기소를 하게 되고, 뭐 이런 뭐랄까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아무튼 정리해보면은 수사권 조정이 되고 나서는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유튜브, 지금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수사 제대로 하려면 경찰로 고소장 넣지 말고 검찰로 넣어라, 뭐 이런 말 하는데, 검찰로 넣는 순간 다 경찰로 돌아옵니다. 이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잘못 말씀하시는 거고요. 특별히 이제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면 수사권이 검찰에게 없기 때문에 경찰로 그냥 이송이 되는 거고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도 검찰이 직접 하지 않으면 그냥 경찰로 보내도 되거든요. 뭐 예전에 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실제 수사는 뭐 저희들끼리 말로는 99% 경찰이 한다. 지금은 제도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어서 경찰이 1차적인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의 사이즈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건 피해자 신문조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뭐 조서를 만든다, 조서를 꾸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피해자를 불러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하는 이제 피해자 신문조서,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증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법적으로 보면 증인이고요. 수사 단계에서는 참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참고인을 불러서 또 물어볼 수 있죠. 그걸 그냥 진술조서, 피해자 신문조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진술조서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그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불러서 조사할 수도 있고, 사실관계를 잘 아는 피해자 이외의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증거를 이제 또 받아야 되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사람들의 진술은 이제 인적 증거, 그런 거 말고 이제 물적 증거들, 뭐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진,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계약서, PC나 핸드폰에 저장된 전자 정보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증거로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그런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받거나 할 때 조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경찰에서는 그런 자료들을 종합을 해서 죄가 된다 안 된다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죄가 돼서 송치하는 거는 예전과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경찰이 이제 죄가 되든 안 되든 송치였어요. 송치하는데 이제 의견을 달아서 보냈죠. 기소 의견 송치, 불기소 의견 송치,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기소라고 할 때만 송치, 불기소라고 하면 불송치라고 해서 일단 경찰에서 불송치를 합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해서 송치가 되면 2025 형제 몇 호라고 송치가 되고, 불송치가 되어도 그 불송치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또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일단 기록이 검찰로 또 넘어가요. 불송치가 된 사건이 넘어가면 불제 사건이라고 하는데, 2025 불제 뭐뭐뭐호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검찰에서 그걸 받아서 이거는 불송치가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기록을 반환합니다. 이게 공식 명칭 기록 반환이에요. 그래서 불제 사건이 검찰로 갔다가 기록 반환되면 일단 그걸로 종결. 근데 만약에 검사님이 받았는데 이거 불제 사건이 이상하다, 그러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번
번만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번을 못 해요. 그래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어느 정도의 효력은 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이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하면 법정 송치라 그래서 다 송치가 또 됩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하면 마찬가지로 무슨 검찰청 2025 형제 몇 호 이렇게 또 송치가 돼요. 그래서 송치되는 거는 정리해보면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해서 송치, 또는 불송치가 된 경우에 고소인이 이의 신청해서 송치. 그래서 크게 이제 2가지 송치가 있고, 불송치는 경찰이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불송치. 여기서 좀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고소인 고발인 모두 이의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고발이라고 하잖아요. 고발인도 불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이의 신청하면 다 검찰로 넘어갔는데, 고발인은 이의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바뀌어서 고발 사건은 불송치되면 그걸로 종결이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고발 사건에 피고발인이 됐다 그러면 경찰 단계에서 열심히 막아서 불송치를 해버리면 그걸로 사건 종결입니다. 그래서 고발 사건에서는 불송치 받는 게 굉장히 지금 의미 있어졌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경찰 단계 끝나고 이제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에서도 필요한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